일단 우선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강북에서 유일하게 그것도 민주당 텃밭에서 당선이 되셨는데 도봉에서 선택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아마도 제일 큰 거는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얘가 정말로 도봉구의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도봉구 주민들께서 알아주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방송에 나가면 제 스스로를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낳은 스타 도나스 김재섭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유행어가 됐는데. 네, 늘 했었고 그래서 어떤 자기 지역의 연고를 이렇게 모든 소개에서 하는 정치인들은 아마 거의 처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도봉구에서 자란 이 친구가 도봉구에서 정치를 하면서 도봉구를 바꿔보고자 하네 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하나 알아주신 것 같고, 또 이 강한 정권 심판론 가운데서도 그래도 국민의힘 김재섭은 뽑아줘야 돼 라고 했던 것은 항상 제가 4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여기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여당 소속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감없이 비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들께서 알아주시고, 그래 이 친구는 지역에도 진심이고 우리 동네 출신이고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쓴소리하는 소신 있는 젊은이네 라는 평가가 어우러져서 그래도 뽑아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진정성이 없었을까요? 민심으로부터 동떨어진 결과를 얻었는데요. 진정성의 방향이 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물론 개개인의 후보들은 정말 각 지역의 진심이었고 또 우리나라가 잘 가야 된다는 데에서는 정말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당으로서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 높은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정당이 그대로 완충제 없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 여당의 방향성에 대해서 여당이 가져야 되는 정치적 책무를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많이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당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오히려 억지로 변호를 한다든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오히려 여당으로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잘 가게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망각했다고 보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각각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겠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데에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책임에 한동훈 위원장도 있는 겁니까? 물론 있겠죠. 그리고 이 선거를 이끌었던 총 책임자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얼만큼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쨌든 자리를 수락해서 끝까지 완주를 했다면 이 선거 참패의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꽤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황상무 수석, 그 다음에 이종섭 대사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 두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를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많은 문제가 됐던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돼서도 조금 유연한 태도를 우리 정부가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의 정부를 조금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은 했었습니다만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퇴를 하긴 했는데 일각에서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돌아오는 거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입장이신가요? 바로 돌아오는 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럴 거면 사실은 비대위원장 사퇴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점만 찍어서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 돼버릴 테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보수 지지층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자체에는 패배했지만은 그렇다고 했을 때 스스로가 당내에서의 기반을 닫고 조금 더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치인으로 기반을 다진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보고, 되레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본인 스스로가 후보자고 가장 큰 패인의 요인이 스스로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지는 재보궐선거와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바로 다시 당권을 쥐어지으면서 자기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했거든요. 저는 한 번의 선거 패배가 그 다음 정치 행보를 바로 끊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자기 다지기를 통하면 복귀 가능성은 얼마든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 구성을 이제 다시 하기 시작했고요. 네.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 용산과의 관계 설정. 왜냐하면 그동안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민심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국민의힘 용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당은 두 가지의 상호 모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입지에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와 발을 맞춰야 된다. 동시에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는 입법부로서의 위치. 이 상충되는 두 가지의 관계가 여당에게는 짊어져 있는 것인데 입법부로서의 지위를 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부와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마치 저희 여당이 용산의 출장소다 이런 별명을 듣게 되면 이런 비난을 듣게 되면 오히려 저는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남아있을 지방선거와 그 다음 대선에 있어서 또다시 불리한 국면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지 국민들이 왜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호소하는지를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 민심들을 대통령실에 정부에 잘 전달하는 역할들을 기꺼이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민심 얘기하셨고 네. 또 입법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또 이제 목소리는 내야 되고 그러면은 당장 지금 다음 국민의힘 지도부의 숙제가 바로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전히 그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을 우리가 확정짓지 않고 찬성 여부를 바로 밝힐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찬성하는 부분은 최상병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안보를 목숨처럼 보훈을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우리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 큰 국민적 의혹이 있고 가슴 아픈 사안이 생겼고 박정훈 대령이 국가로부터 소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죠.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특검법은 법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진상규명을 한다든지 억울한 죽음의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박정훈 대령의 억울한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사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명품백 문제부터 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고 저희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서 너무 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금기처럼 여겼던 것 같고요.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만 이 일을 쉬쉬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진한 모습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도 사과할 건 사과하고 조금 다시 들여다볼 건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특검법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놓은 법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는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인 시절에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권력형 범죄로서 규정하고 특검의 내용으로 다룰 수 있느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권력자, 모든 정치인들이 본인이 사인이던 시절, 예를 들면 회사원이던 시절에, 변호사이던 시절에, 학생이던 시절에 뭔가 의혹에 있는 사건들을 전부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고 특검을 하다 보면 지나친 정쟁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저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일단 그렇습니다. 대화를 하고 좀 더 자세히 그럼요. 다뤄보자 이런 거죠.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명쾌하게 사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음 달부터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과연 새로운 비대위 지도부에서 그런 어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벌써부터 당선자들 가운데서 일부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대표님 포함해서. 네,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벌써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차기 지도부 역시도 이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희망합니다. 당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질문 안 할 수가 없는데 많이들 제안하시죠? 네, 예. 어떻게 생각 있으신가요? 그만큼 우리 당이 대대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는 요구로 들립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당연히 제 역할이 있다면 수행해 나가겠지만 그게 당대표인가라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분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왜 같습니다. 과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고요. 너무 앞선가요? 예, 저도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을 거고요. 초선 의원으로서 그리고 도봉구 당선자로서 그리고 강북 유일의 당선자로서 제가 제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여당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어수선한 여당을 수습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고려한 복합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인사들이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봅니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향후 3년 국민의힘이 어떤 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혹독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많이 들었던 오해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부자 정당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국민의힘은 가진 자들을 위한 정당 아닌가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오해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처절한 반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4년 전 저희가 크게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김종인 비대위가 뜨고 나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간판은 있는데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선거를 뛰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낮의 도봉구와 아침과 저녁의 도봉구는 다르다. 이걸 느꼈거든요. 낮에 예를 들면 여기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출퇴근을 하시지 않은 어르신분들이 느끼고 있는 국민의힘의 온도와 외부로 나가서 출퇴근을 하시는 도봉구민들의 온도는 너무 달랐거든요. 정말로 그 출퇴근을 하는 분들 그리고 하루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그리고 월급 걱정을 해야 되는 다음 달 장바구니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일상생활을 겪는 그 매일매일 지옥철을 타야 되는 이분들에 대한 세심한 접근들이 저는 국민의힘에서 대단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낮에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저를 많이 뽑아주셨지만 낮에 지역에 계지 않고 다 외지로 나가시는 분들은 저를 대부분 찍지 않으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집권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방향 설정은 옳았으나 체감, 스킨십이 좀 부족했다. 뭐 이런 거랑 같은 건가요? 좀 디테일하게 가야 된다.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좀 피트가 다른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정책 자체가 특히 제가 말씀드린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고 늘 장바구니를 걱정해야 되는 서민층에 대한 세심한 접근들이 고민이 부족했고. 고민과 방법들 이런 것들이 손에 닿지 않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청년 보수의 상징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도 같이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하고도 친하시잖아요. 어떤 정치를 하고 싶고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지 듣고 싶네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감정은 좀 불안하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한참 첫 투표를 하던 시절에 보수 정당은 조금 시끄럽긴 해도 저들이 그래도 좀 맡겨놓으면 잘한다. 그래도 저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그 든든함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더라도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 진보 정당의 모습인데 오히려 보수 정당이
좀 불안해하고 매번 뭐 좀 급진적인 변화들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을 봤을 때, 더 나아가서는 김재섭이라는 보수 정치인을 봤을 때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 훌륭한 정치인이긴 하지만 당대표로 계실 때 여전히 좀 조마조마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차별점을 둔다 그러면 당연히 쇄신과 개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 친구한테 맡겨놓으면 그래도 좀 든든한 것 같다. 마음은 좀 놓인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고 개혁신당과 비교해서 그런 어떤 보수 정치를 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본의 아니게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네. 천천히 느끼시죠? 대표하고 일종의 디스인가요? 방금 그 말씀은 경쟁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쟁이라고 네. 차별화를 통한 경쟁. 그렇죠.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스스로를 보수로 지칭하고 있지만 동시에 야당으로 지칭하고 있거든요. 보수라는 범주 안에 들어온 이상 저는 누가 더 잘하나의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개혁 경쟁에 있어서 김재섭과 국민의힘이 뒤처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지금 현역 이번에 그리고 당선되신 분들 중에서 여야 한 명씩 뭐 존경한다 또는 이분은 정치를 좀 배울 만하다라고 특정 지어서 말씀해 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상당히 곤란한가요? 뭐 잠깐 생각나는 분이 지금 당장 없어가지고. 그럼 없는 거네요. 그럼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짜 선뜻 생각이 좀 잘 안 나네요. 그러면은 당내에는 안 계시는 걸로. 제가 뭐 스스로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네. 이게 저는 걱정이 하나 되는 게 항상 21대 총선에서도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니었어요. 네. 국민이 4년의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총선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때도 분명히 당선인처럼 대표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각성하신 분도 계셨을 테고 그런데 변화는 없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뭐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처절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21대 국회가 끝나고도 막 이런저런 요구들이 분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특히 초선들 의원들 가운데서는 각종 모임들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쇄신안을 내놓고 매일매일 토론하는 모습이 21대 국회 초반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각종 쇄신안을 내놨던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일원으로 바뀌어버렸고요. 그렇죠. 국민을 향해 절절한 호소를 했던 초선 일부가 이제는 우리 대통령은 잘못 없다라고 하는 억지 변호를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당선인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에 계신 모든 정치인들이 정답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정답을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 그럴 용기가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보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국민의힘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처절한 복귀를 해야 되겠죠. 21대 국회와 22대 사이에서는 저희가 여당으로 또 치렀던 선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오히려 저는 정답은 쉬울 것 같고 그걸 얼만큼 실천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대선 국면까지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런 얼만큼 경로 의존성을 바탕으로 다시 과거를 회귀하지 않느냐 이런 의지와 용기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봉이 낳은 스타 이 도나스는 초심을 잃지 않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항상 스스로 경계하겠습니다. 네. 물론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